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4강 저당권에 대한 것 공부합니다. 4. 특수저당권 첫 번째 근저당. 5. 특수저당권 두 번째 공동저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 근저당과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에서는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원본, 원금이라고 그랬고, 이자, 요거 잘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요걸 안 내면 이제 채무 불이행에 빠져서 저당권자가 이제 은행 같은 경우 경매 신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위약금, 그리고 이행기일 경과한 후부터의 지연이자, 요 1년분, 그리고 경매 실행비용, 경매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실행비용. 이렇게 보장을 받는데, 자, 이 원본, 이자, 위약금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저당권은 이렇게, 왜냐하면 액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본으로 1억을 대출했으면 그 1억에 대한 이자, 1억에 대한 위약금, 1억에 대한 지연이자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만 등기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후순위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도. 주택이 예를 들어서 2억이야. 근데 저당권이 1억이 돼 있으면 2억에서 1억 빼고 1억 한도 내에서 또 저당권을 설정해주든 근저당을 설정해주든 뭐 전세를 살든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후순위자들을 위해서. 자, 그럼 근저당이란 뭐냐 하면, 저당권은 액수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근저당은 뭐냐면 기간을 정해놔. 기간을. 그리고 액수는 정하지 않아. 딱히. 근데 딱 하나만 딱 정하면, 이 근저당에서는 시간하고 채권 최고액만 정하는 거예요. 채권의 가장 큰 금액. 최고액.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금액이면 이게 채권 최고액이 딱 정해져 있어. 얼마가. 그리고 기간 언제까지가 딱 정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간이 변제기예요. 변제기. 근저당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이 한도 내에서는 처음에 이만큼을 돈을 이 정도 빌렸다고 치면, 자, 이게 2억이고 1억 5천을 내가 빌렸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좀 다 갚았어. 다 갚았어. 근데 예를 들어 2년이라고 치면 1년 되는 애 다 갚았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 순간 저당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부정성에 의해서. 그렇지만 근저당은 안 없어져. 왜? 내가 돈을 또 빌릴 수도 있어. 이 한도 내에서.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 기간이 끝나서 돈을 갚아야 이제 근저당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저당은 결국 부정성이 좀 완화되는 거예요. 돈을 다 갚아도 안 없어져. 왜? 돈을 또 꿀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어떻게 한다? 저당권을 한다? 근저당을 한다? 일반적으로 다 근저당을 해요. 왜? 돈을 갚기도 하다가 채무자들이 돈 벌이가 잘 되면 은행에 빚 갚잖아요. 그리고 또 돈을 또 꿀 수가 있거든. 그러면 따로 또 주택 같은 경우, 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근저당이 딱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꿔주는 거예요. 이걸 초과해버렸어. 초과할 수 있잖아요. 초과하면, 만약 경매에 들어가면 요 초과금은 담보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담보가 되는 거야, 경매에 들어가면. 그게 채권의 최고액이라는 거예요. 즉, 경매에 들어갔을 때 담보해주는 최고액. 그 뜻이에요. 자, 이제 채권 최고액을 알았는데, 자, 그러면 근저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저당.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다가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 제3자의 재산에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에게 설정했을 때는 뭘 해야 된다?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그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딴 사람의 채무를 보증했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근저당의 법적 손실을 보면 아까 채권 최고액만 결정됐지 실제의 채권액은 전혀 결정이 안 됐어. 그게 뭐라 그러냐? 불특정, 특정되지 않았다 이거야. 저당권에서는 딱 특정이 돼서 원본 얼마 딱 결정이 됐는데 불특정 채권이라고 해요. 특정되지 않아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거다. 아, 근저당이 그렇구나. 두 번째, 부종성이 완화돼. 즉 돈을 다 갚아도, 채권을 다 갚아도, 채무를 다 갚아도 일정 기간까지는 근저당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종성 완화. 그러나 뭐만 담보한다? 채권 최고를 넘어가면 넘어간 건 담보를 안 해. 채권의 최고액만 담보하더라. 자, 채권의 최고액. 그리고 포괄 근저당. 어음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영원히 담보한다는 얘기인데, 장래의 모든 채권 일정에까지 담보하는 게 포괄 근저당인데, 그건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자, 포괄 근저당도 인정이 돼. 포괄 근저당. 인정. 자, 이렇게 되는 게 근저당의 성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근저당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근저당은 역시 근저당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정하냐?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해야지. 근저당 설정 계약. 자, 계약. 근저당 설정 계약. 플러스 이게 물건이잖아요. 근저당도 특수저당권으로서 저당권의 한 종류의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자, 등기를 해. 자, 근데 근저당은 등기할 때 등기할 내용이 있어. 아까는 저당권에서는 원본, 이자, 위약금만 등기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데, 등기라는데 지금 채권 최고액을 담보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근저당이라는 뜻을 반드시 기입을 해야 돼. 즉 근저당권 설정 하고 이렇게 근자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근자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등기, 일반 저당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였죠. 등기는 뭘 하냐? 자, 등기할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근저당이라는 뜻이에요. 근저당이라는 뜻, 취지란 말은 뜻을 의미해. 근저당이라는 글자를 누란 얘기야. 자,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누란 얘기예요. 두 번째, 채무자가 누군지 반드시 넣어야 돼. 채무자. 이게 물상보증인의 것인지 이 재산이 채무자 본인의 재산인지. 자, 채무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당권에 등기하는 게 뭔지 이렇게 적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 적어야 되냐? 어디까지 금액을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채권의 최고액. 즉, 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 요 세 개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근저당에서는. 그러면 채권의 최고액은 뭘 넣어주냐?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그건 이제 은행에서 계산을 하는데, 요 채권 최고액에는 뭐가 들어가냐? 가만히 보면 비슷해, 저당권하고요. 이제 모양만 좀 다른 거야. 자, 뭐가 들어가냐? 채권의 최고액. 자, 채권의 최고액에는 먼저 원본이 들어가겠죠, 여기도. 원본, 원금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자가 얼마인지도 들어가야 돼.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원본, 이자. 자, 그리고 위약금도 들어가. 자, 위약금. 그리고 지연이자라고 하는데 같은 얘기죠. 여기서는 손해배상금이라고 그래. 지연이자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의 손해배상은 1년분에 한하지 않고 전체 다 보장해줘. 그게 차이점이야. 저당권에서는 1년분이었는데 여기서는 1년분에 한하지 않고 채권 최고액에 들어간 건 다 보장을 해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자기 집 한번 띄워보세요. 근저당 같은 거 보면 채권 최고액에서 얼마라고만 나오지 이게 일일이 나오진 않아. 무슨 얘기냐? 자, 주택이 있어요. 주택에 내가 이제 이 주택의 가치가 한 3억이라고 치면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저당권을 2억, 원본이 2억이야. 2억의 저당권 설정할 때는 2억, 이자 얼마, 위약금 얼마, 요걸 등기를 해. 반드시. 저당권일 때는. 채권 최고액에서는 원본이 2억이니까 2억에다가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토탈액 전체까지 다 합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이거의 30% 정도.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할 땐 2억 6천으로 채권 최고액을 신고해버려. 그럼 2억 6천 한도 내에서는 지연 손해배상금이 1년치를 넘어가더라도 다 받는다는 얘기. 2억 6천 한도 내에서. 그럼 은행에서는 2억 이상 이 사람이 또 꿔달라면 또 꿔줄까 안 꿔줄까? 안 꿔주죠. 저당권 또 한 번 설정하라고 그래. 2억 6천을 넘어갈 때는 저당권을 따로 설정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직 1억을 설정해 주셔. 그러면 1억만큼을 설정하자. 요거에 한 30% 정도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계산은 1억 3천으로 채권 최고를 잡아. 절대 손해 안 봐. 은행은. 손해 볼 리가 없잖아요. 그게 근저당이야. 근저당. 내용은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근저당을 설정하면 채무자가 이자고 원본을 다 갚아야 돼. 안 갚으면 경매 넘깁니다 하고 경고를 해. 그럼 빨리 가서 언제 갚겠다든가 빨리 이자를 내든가 하면 되는데 안 하면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근저당이 바로 저당권으로 전환이 돼. 그 순간. 그리고 채권 채국이 결정이 돼서 그 한도 내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 근저당권자가.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근저당은 근저당권이 자, 재밌는 게 채권 최고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채권 최고에 채권 최고에 딱 결정이 된 거야. 이거는 이 금액은요. 그런데 이 금액을 초과해 버렸어. 초과했을 때는 둘로 나뉘어. 하나는 자, 이 채권 근저당권을 내가 없애고 싶어. 자, 채무자인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채권 최고액을 없애고 싶어. 그러면 이 초과분까지도 다 갚아야 돼. 그래야만 없어져. 그런데 물상보증인 경우, 자,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물상보증은 채권 최고까지만 담보하면 돼. 자, 초과분 안 갚고 그냥 채권 최고액만 갚고 이거 말소시킵시다 하면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야. 채무자하고 물상보증의 차이점은. 이게 경매 안 넘기고 말소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 넘어가면 둘 다 똑같이 초과분은 저기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액을 초과하는 거는 그 경매에서 저기 배당을 안 해줍니다. 채권 최고액까지만 배당을 해주지. 자, 그럼 이러한 채권 최고액은 아직 특정됐다 불특정이다. 요게 불특정되고 가격이 얼마인지 그 한도 내에서지 그 한도 내에서란 얘기지 얼마인지는 몰라. 이걸 특정을 해줘야 돼. 언제? 경매에 나와서 배당할 때는 얼마인지 딱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피담보 채권의 확정식이라고 그래. 자, 요 채권 최고에 이걸 특정을 하려면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되냐? 자, 그 확정 시기가 시험 문제 가끔가다 나와요. 자, 확정이 언제 되냐? 자, 주택이 있어요. 근저당 설정하는 목적 부동산 주택이 있으면 자, 이게 1순위가 지금 이 근저당권이야. 근저당. 2순위가 저당권이야.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보자고요. 후순위 권리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 자, 경매를 신청했어.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매 신청할 생각이 없어. 왜? 자기는 1번이니까 다 받거든. 돈을 경매되면 다 받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되냐? 최대한 지연이자 손해배상금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때는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선순위인 근저당권자는 그 채권 최고액이 언제냐면 경납대금 완납시야. 낙찰자가 돈을 다 냈을 때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은. 자,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 안 했어요. 이때는 경납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러나
후순위 권리자가 없거나 근저당권 본인이, 자 이번에 본인이 신청을 했어. 근저당권자가 본인이 경매를 신청한 거야.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경우에는 경매 신청한 그 순간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 그러니까 손해배상 1년분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 순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차이점이에요. 후순위 권리자가 신청을 하면 근저당권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해주고, 본인 근저당권자 선순위자가 먼저 신청했을 때는 바로 경매 신청했을 때, 설사 근저당권 위에 저당권이 있어. 근저당권자가 신청하면 근저당권 신청하는 순간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특정 채권이 되는 거예요. 불특정해서 얼마인지 몰랐다가 얼마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저당권 실행은 이제 경매에 올린다는 얘기인데 간단해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거나,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돼.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근저당을 실행합니다. 자, 근저당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공동저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저당은 저당하고 똑같아요. 이건 저당. 이건 기본적으로 저당권이야. 저당권. 다만 공동저당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피담보 채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데 10억을 빌려줬어요. 자, 10억을 빌려줬는데 채무자 물상보증인을 포함해서 재산이 10억짜리 담보할 만한 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10억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여기 4억짜리 재산이 하나 있고, 부동산이 여기 한 3억짜리 재산이 있고, 여기 3억짜리가 있어요. 자, 요렇게 담보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들은. 각각의 부동산들은 이 10억을 다 담보하고 있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피담보 채권만 공동으로 하고 있다 뿐이지 4억이라고 해서 4억만 담보하는 게 아니야. 10억을 다 담보한 거야. 이 채권, 10억짜리 채권을 각자 다 담보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냐, 예를 들어 이 액수가 처음에 10억이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피담보 채권은 10억인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 이게 10억, 이거 8억, 이거 5억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요. 각자. 그럼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어. 지금 이 공동저당의 경우 이 피담보 채권자는 만약에 하나짜리 10억짜리 하나를 경매에 넘겨서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 하나만 넘길 수도 있어. 이거만 경매에 넘길 수도 있어. 그냥. 그럼 10억 받으면 돼. 그러면 채권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가 세 개를 다 동시에 넘길 수도 있어. 이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예외는 있어. 예외는 이제 좀 이따 배우기로 하고,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공동저당이 뭔지 이제 개념을 잡았죠. 공동저당은 피담보 채권만 그냥 하나로 동일한 거지, 각각의 저당물들은 다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동저당 역시 공동저당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저당물이 5개 이상일 때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웁니다.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등기부를 하나 만들어요. 추가적으로. 자,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동시배당하고 이시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배당, 이시배당. 동시배당은 공동저당, 아까 이제 피담보 채권이 여기 있고요. 자, 이게 10억이야, 10억. 그리고 여기에 10억짜리, 5억짜리, 그리고 또 5억짜리. 이렇게 있다면, 세 개를 이 피담보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를 넘긴 거야. 동시에. 활용하잖아요. 그때는 동시에 배당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경매 넘겼을 땐 동시에 배당한다. 근데 배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안분해서 배당을 해. 안분 배당. 자, 10억이야. 다 이렇게 낙찰이 됐다고 치면, 전체가 20억이잖아. 전체 20억 중에 20분의 10 곱하기 피담보 채권 10억. 20분의 5 곱하기 10억. 20분의 5 곱하기 10억 하면 2분의 0, 5억, 이건 2억 5천, 2억 5천. 다 합하면 10억이잖아요. 그렇게 배분한다는 얘기야. 비례해서. 안분. 골고루 비례해서. 그게 안분 배당이에요. 자, 이시배당은
일부만이 이 중에 하나만 되는 거. 하나만. 근데 원칙이 있어. 원칙이 20에 해당은 이제 원칙하고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를 배당을 해서 하나를 경매 신청해서 채권이 완전히 다 만족을 할 때는 뒤에 거는 상관이 없어. 그냥 이거 하나 해서 하면 되는 거야. 즉 20배당 원칙은 선순위 공동 저당권자가 선순위 최선순위여야 돼. 선순위인 경우에 선순위 본인이 하나만 찍어서 그 일부만 공동 저당물 중에 일부만 경매는 일부만 경매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우선 변제받아. 채권 전액을 우선 변제받아. 가능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본인은 저당을 지금 실행할 생각이 없어. 선순위니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넘긴 거야. 일부만. 뭔 얘기냐면 이 10억 공동 피담보 채권은 1순위이지. 1순위인데 요 뒤에 후순위자가 후순위 저당권 2번이 있어. 2번. 이 2번 저당권자가 요거를 넘긴 거야. 이 2번 저당권 이 뒤에 있는 5억, 5억짜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저당권을 넘겼을 때 그때 일부만 또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경우에 역시 배당을 어떻게 하냐. 그럼 이 사람이 10억 다 가져가면 이 후순위 2번은 가질 게 없잖아요. 요때는 동시배당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이때는 동시배당하고 똑같은 원리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20억 중에 그 10억이 차지하는 거 20분의 10 곱하기 10억이니까 5억만 가져가고 나머지 5억에서 2번 저당권자가 자기 거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제 했을 때는 동시배당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선순위 자기가 신청했을 때는 채권 전체를 만족할 수도 있고 남은 거는 또 다른 걸 또 경매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는 공동 저당권자가 지금 다 선순위야. 선순위라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고 공동 저당권자가 후순위인 경우 선순위가 있어. 예를 들어서 공동 저당이지만 요 물건에 대해서는 딴 거는 선순위일지 모르지만 요 물건에 대해서 선순위자가 있는 거야. 이게 공동 저당이 2순위인 경우. 자, 공동 저당권자가 후순위인 경우에 1번 저당권자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괄해서 세 개를 다 경매를 못 시켜요. 그때는 그 하나 선순위 있는 거는 반드시 선순위가 존재하는 거는 따로 경매해야 돼. 따로 경매를 해. 왜? 선순위자는 어쨌든 이게 공동으로 다 넘어가든 이것만 넘어가든 자기가 채권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해줘야 돼요. 그거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먹고 나머지 못 받은 채권액은 이 두 개를 경매를 실현을 하면 되니까. 자, 동시배당은 안분배당이다. 요걸 알아두고 본인이 선순위일 때는 어느 하나만 할 수도 있다. 20배당 동시가 아닌 거예요. 다른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순위 본인이 선순위야. 공동저당이 선순위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어느 한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거는 동시배당에 준해서 배당하더라. 그리고 공동저당권자가 후순위일 때는 그 물건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경매를 신청한다. 요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0배당에 있어서 20배당. 자, 이거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요 두 가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해도 20배당에 준해서 이제 돈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후순위일 때도 선순위는 받아가니까 문제가 없어. 자, 이게 선순위이고 뒤에 후순위들이 있을 때 그게 물상부증인이냐 채무자냐에 따라서 다른데 시험 문제는 그게 잘 나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채무자가 있어요. 자, 갑이라는 채무자의 물건이 두 개야. 자,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어요. B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 1번 저당권자가 자 1번이 이 을이야 을. 여기도 공동저당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1번이 을이야. 가만히 보니까 공동이네. 공동저당권자야. 공동. 그리고 뒤에 A 부동산의 2번은 병이 갖고 있고 B 부동산의 2번은 정이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두 개를 다 경배 넘겨서 안분배당하면 병이나 정은 뭐 그냥 그 남은 거 받아가면 돼. 문제가 없는데 을이 어느 하나만 해갖고 20배당으로 정권 전에가 다 먹을 수가 있는 게 20배당을 하는 거예요.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을이 A 부동산을 요거만 경매 신청해서 전액 변제 받았어. 자, 전액 변제 받았어요. 그러면 전액 변제 받게 되면 저당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B는 받은 게 모자라거나 없을 수가 있어. 자, 이 경우 이 병은 1번으로 순위가 승진되죠. 자, 이 부동산은 없어졌어. 얘는 어디 가서 자기 걸 찾아? 20배당이면은 나눠서 이제 몫이 떨어지는데 동시배당이 있으니까 아직 B의 권리가 있잖아. 자, 이 경우 지금 을의 1번 권리도 지금 소멸이 했잖아요. 자, 전액이 변제됐으니까 그 경우에 2번 저당권자 병은 을의 1번을 순위를 승계, 1번 승계. 그리고 이 을은 이 1번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1번을 병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경매 넘어왔을 때 1번으로서 자기의 채권을 만족할 수가 있고 원래 정은 2순위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B 부동산이 만약에 먼저 경매가 되면 이 정은 억울하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채무자 본인의 부동산 2개, 3개일 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거는 채무자 거야. 자, 이건 채무자. 요땐 채무자 거. 요거 B 부동산, 요거는 물상보증인. 자, 물상보증인. 이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 나머지 다 똑같아. 자,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자, 이 경우. 다시 좀 정리를 할까요? 자,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고, 물상보증의 부동산이 있는데, 자, 1번 을. 역시 1번 을. 그리고 여기 2번 병. 여기도 2번, 여긴 정.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 을이 동시에 배당을 하면, 동시에 경매를 해갖고 배당하면 병이나 정도 없고 남는 걸 받아가는데, 이시에 했을 경우, 이시에. 자, 을이 물상보증인권 먼저 해버린 거야. 항상 물상보증인권은 법에서 보호를 해줘.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채무자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자보다는 물상보증인에 있는 저당권자도 따라서 보호를 받아. 그 을이 지금 현재 이제 공동저당권자니까 이렇게 있는데 물상보증의 거를 먼저 경매를 신청해서 일시에 전부 변제받았어. 20배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1번 저당권자는 소멸했잖아요. 그리고 요 1번도 덩달아 소멸을 해. 그럼 물상보증인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대위 취득하는 거예요. 을의 거를. 대위 취득. 그럼 정이 없다면 물상보증인이 1번 저당권자가 돼갖고 나중에 채무자 부동산이 경매 넘어가면 물상보증인 자기 그 보증한 한도 내에서 돈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이 있잖아, 정. 그러면 정은 다시 순위 승진이 돼. 자,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됐어. 그리고 물상보증인이 을을 대위하니까 다시 요 저당권이 물상보증인을 대위해서 최종적으로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요 1번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주. 그러나 을이 1번을 해갖고 똑같은 상황이야. 1번을 부동산 여기서 전체 만족을 얻으면 채무자는
요거를 대의를 못해. 물상 보증인 거지 채무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를 보증인 억울한 사람이니까 대의를 하는데 채무자는 물상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해. 이 저당권 이미 끝난 거야. 다시 정리를 하면 자, 물상 보증인 거는 자 1번 을 역시 1번 을 공동저당입니다. 을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을 했어. 그리고 전액 배당을 받으면 이 부동산 이미 없어졌고 자 을은 다 받았으니까 저당권이 말소가 돼. 자 순위 승진해서 1번이 됐어. 근데 채무자는 물상보증에서 어떤 권리가 없잖아요. 물상보증인 채무자한테 권리가 있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물상보증에 고마워해야지. 권리가 없으니까 대위가 안 돼 여기는. 그러면 이게 1번으로 왔어도 이 병원 이걸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없다. 결국 을이 공동저당권자로서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로 넘겼을 때 병은 을을 대위해서 1번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묘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사단이야. 을이 채무자권을 신청을 하면은 정은 배당을 받아. 물상보증인에 있으니까. 그러나 을이 물상보증인 걸 신청을 하면 병은 내려가질 못해 순위가. 그러면 을은 정에게는 제한을 못해. 정에게는 비하인드 소트리들이에요. 병에게는 어떤 말을 못하죠. 어차피 이 사람은 이쪽에서 배당을 받나 이쪽에서 배당을 받나 다 자기는 그 담보물을 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병은 을의 선택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을이 나한테 돈 좀 띄워주면 이쪽 거 안 하고 이쪽 거 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깊은 부분이고 거기까지는 몰라도 된다. 하나 확실히 알아둘 건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물상보증인께 우선한다. 채무자권 우선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권리자 역시 우선받기 때문에 대위에서 물상보증 대위에서 을의 1순위로 넘어간다. 20배당일 때 가능한 거 동시배당일 때는 다 받으니까 의미가 없고 반대로 채무자 부동산이 먼저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채무자는 물상보증에 어떤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병 역시 대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유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은 특수저당권의 근저당에 대한 걸 배웠고 특수저당과 이 공동저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과 관련된 거 그리고 저당권과 달리 그 등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 채권 최고액을 등기한다는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공동저당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 있는데 동시배당은 큰 문제가 없어요. 안분 비례해서 나누니까 계산이 되는데 이시배당의 경우에 물상보증인을 우선한다는 거 채무자를 우선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